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시가 있는 금요일인데 오늘도 칠레 시인으로 함께합니까? 네, 칠레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주 내내 칠레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우리 한민족의 역사하고 너무나 닮아있는 칠레입니다. 특히 현대사가 그랬죠. 우리가 첫 시간, 그러니까 월요일 날 파블로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라는 소설을 썼어요. 네. 그 소설의 주인공인 네루다의 시 몇 편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시를 소개해드리는데 여러 시집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정말 특별하게 시인 김남주의 번역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김남주 시인이 번역도 했습니까? 네, 감옥에 갔을 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김남주 번역 시집이 두 권으로 나왔어요. 네. 한 권이 은박지에 새긴 사랑, 그리고 두 번째가 아침 저녁으로 읽기 위하여, 이런 번역 시집이 나와 있는데, 네. 특히 1권 은박지에 새긴 사랑이라는 시집에는 네루다와 더불어서 호치민, 그리고 푸슈킨, 그리고 오도옙스키, 로르카 하는 정말 유명한 시인들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중에 압도적으로 많은 게 호치민과 이 네루다의 시예요. 보면은 시인 김남주가 이 네루다를 각별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김남주의 번역으로 네루다를 만나겠습니다. 대단히 각별하죠? 네. 근데 이 네루다의 시들이 비교적 좀 깁니다. 길어서 다 읽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좋은 시들 몇 편 중에서 부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20편의 사랑의 시라는 연시가 있는데, 네. 20편의 사랑의 시와 한 편의 절망의 시라는 시집이 정현종의 번역으로 민음사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네. 여기서는 그 20편의 사랑의 시가 다 실려 있습니다. 대단히 그 아름다운 시들입니다. 사랑의 시인데, 사랑의 시가 대단히 특별하게 와닿아요. 예를 들면,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그 한용운의 시를 읽다 보니 님이, 그렇지. 예. 님이 사랑하는 님이냐, 조국이냐, 부처님이냐 그러는데, 이 시도 그런 방향에서 읽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20편의 사랑의 시가 있는데, 이 시는 정말 사랑하는 님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독재로부터 이 해방일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식민지로 신음한 이 땅에 바치는 어떤 애도의 찬가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20편의 사랑의 시 연시 중에서 12번째 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근데 먼저 미리 말씀드릴 건, 외국의 작품을 번역했을 때 그 원 시의 맛이 다 휘발려 버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번역의 숙명인지도 모르니까요. 나의 마음은 너의 가슴으로 넉넉하고 너의 자유는 나의 날개로 충분하다. 너의 혼 위에 잠들어 있는 나의 육체는 나의 입에서 하늘까지 오를 것이다. 그날의 환상은 내 안에서 살고 너는 이슬처럼 꽃뿌리에 내린다. 너는 너의 부재로 지평선을 판다. 파도처럼 영원히 도망치면서. 나는 말했다. 바람 속에서 너는 소나무 숲처럼 돛대처럼 노래하고 있었다고. 소나무와 돛대처럼 키가 크고 말이 없는 너는 여행처럼 갑자기 슬픔을 불러일으킨다. 그 옛날의 길처럼 다정다감한 여자여. 내 마음속에는 메아리와 향수 어린 목소리가 깃들어 있나니 내가 눈을 뜨면 너의 혼 속에서 잠든 새들이 보금자리를 바꾸려고 날개를 편다. 네, 이런 시입니다. 네. 아마 깊은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 들으면은 금방 와닿을 겁니다. 저나 우리 김 PD나 사람들에게는 잘 안 들을지 모르지만은 그야말로 연인에게 바치는 시입니다. 네. 나의 마음은 너의 가슴으로 넉넉하고
너의 자유는 나의 날개로 충분하다. 명문장입니다. 네. 너의 자유는 나의 날개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내 날개를 타면은 당신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눈을 뜨면 너의 혼 속에서 잠든 새들이 보금자리를 바꾸려고 날개를 편답니다. 이 찬찬히 읽어보면은 기가 막혀요. 그리고 번역도 참 잘했습니다. 네. 이 다른 사람들의 번역보다 음. 김남주 씨의 번역이 우리말의 맛도 살리면서 음. 리듬도 잘 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그 사랑의 시들이 20편 이어집니다. 다른 시들이 많이 있어서 다 읽어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네. 혹시 기회가 닿으면은 이 김남주 시인의 번역 시집 1권, 2권, 은박지에 새긴 사랑과 아침 저녁을 읽기 위하여는 한 책꽂이에 딱 꽂아 놓으십시오. 책꽂이가 아주 빛이 날 겁니다. 그리고 집안 풍경이 달라질지도 몰라요. 예. 천상의 시인들이라는 시도 있습니다. 네. 이 시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천상의 시인들이라는 시 보겠습니다. 예. 당신들이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지드주의자들이여. 고매한 지식인이여. 릴케의 제자들이여. 신비를 날조한 사기꾼들. 실존주의의 가짜 마법사들. 무덤 속에서 등불을 켠 초현실주의자의 개양귀비들. 유럽의 최신식 유행의 의상을 걸친 시체들. 자본가의 치지에 눈이 팔린 창백한 당신들. 도대체 당신들이 무엇을 했단 말인가? 모든 사람이 죽음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것을 눈앞에 보면서 저 비참한 인간의 모습과 마주하고 인간의 존엄이 모욕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 가축우리와 같은 집더미에서 잠을 자야 하는 인간과 발에 채인 처참한 생활을 눈앞에 보면서 도망치는 일 외에 당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당신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종이 부스러기를 팔았을 뿐이다. 당신들은 찾아 돌아다녔던 것이다. 천상의 머리카락을, 시들어 빠진 식물을, 접혀진 손톱을, 순수미를, 주문을, 현실에서 눈을 돌린 가련한 비겁자들의 일을, 저 부르주아 신사들이 던져준 접시 위에 더러운 음식 찌꺼기로 살을 찌고 섬세한 눈동자 흐려지면서 단말마의 고통 속에서 돌처럼 누워있는 사람들이 그 눈동자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지켜야 할 것도 싸워 획득해야 할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다. 묘지의 꽃다발보다도 맹목적인 것이다. 줄줄이 나열된 무덤에 맞춰져 꿈쩍도 않는 말라빠진 꽃들 위에 추적추적 비가 내릴 때. 네, 격렬한 시입니다. 네. 천상의 시인들이란 짧게 말씀드리면 지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 네. 특히 이 억압과 폭력과 모욕과 굴욕을 다 외면한 채 천상에서 느긋하게 폼 잡고 거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시인들은 지드주의자, 앙드레 지드주의자, 또는 뭐 릴케의 제자들, 고매한 척한 지식인들, 또 신비한 사기꾼들, 실존주의를 주장하는 가짜 마법사들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유럽의 최신식 유행을 팔아먹는 자들, 그리고 자본가의 치지에 눈이 팔린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사람들은 이 칠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고통을 신음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 모욕당하고 있을 때, 이 현실을 외면했다는 것이죠. 이 현실의 삶과 직접 대면하지 않으면은 그건 천상에서 노래하는 헛개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네루는 질타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시는 김남주가 참 좋아했을 법한 시이기도 합니다. 제가 읽기에도 바로 한 번에 딱 와닿습니다. 이 천상의 구름 속을 헤매는 자들을 위한 질타가 대단히 매섭습니다. 네. 비교적 짧은 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 깃발은 어떻게 태어났는가인데요. 파블로 네루다는 우리들에게도 비교적 익숙한 편이고 네. 전 세계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하죠. 근데 칠레 민중들에게는 그야말로 하나의 호흡이나 리듬과 같다고 얘기를 하죠. 네. 이 깃발은 혁명의 깃발을 얘기할 겁니다. 그럼 민중의 깃발을 얘기할 텐데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게 펼쳐진 칠레 역사에서 민중들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했던 우리 네루다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시입니다. 네. 1904년생이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칠레 현대사를 고스란히 경험했죠. 그리고 야인대 혁명과 피노체트의 쿠데타까지 경험하면서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났죠. 그 과정에서 민중과 지식인의 만남을 고민했던 네루다의 생각이 짧은 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목은 깃발은 어떻게 태어났는가입니다. 우리들의 깃발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태어났다. 민중이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술을 놓고 갈기갈기 찢어진 길을 고통으로 꿰매 주었다. 민중은 타오르는 손으로 또렷하게 별을 새겨 넣었다. 민중은 네이와 하늘의 푸르름을 잘라내어 조국의 별을 아로새겼다. 붉은 깃발은 한 방울 한 방울 피를 흘리면서 태어났던 것이다. 네, 이 네루다의 사상적 향방이랄까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잘 볼 수 있는 시입니다. 민중들이 네이, 속옷과 하늘의 푸르름을 잘라내어 조국 별을 아로새겼고 그렇게 아로새긴 붉은 깃발이 민중들의 한 방울 한 방울 피를 받아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깃발은 몇몇 지식인들이 몇몇 사상가의 혁명가들이 내세운 게 아니고 민중들의 피로 얼룩져 있다는 얘기죠. 한 편 더 볼까요? 이 네. 같은 맥락에서 한 편 더 보겠습니다. 네. 죽은 의용병이 어머니들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꽤 긴데요. 네. 죽은 의용병의 어머니들에게 바치는 노래. 뭐 제목 속에 많은 주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읽기는 어려워 보여서 중간부터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파블로 네루다가 이런 사랑의 시, 이 서정시도 잘 씁니다. 오래전에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질문의 책이라는 시집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질문의 책처럼 짤막짤막한 시도 잘 쓰는데 네. 아주 뜨거운 이런 혁명의 시도 참 잘 씁니다. 김남주가 어떤 시를 선택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죽은 의용병이 어머니들에게 바치는 노래 중에서 부분 보겠습니다. 네. 초연처럼 기가 죽은 형제들이여 갈길갈기 찢어진 마음의 어머니들이여 믿어다오 당신들의 죽은 자식들을. 그들은 피로 물든 돌 밑에서 나뭇뿌리가 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들의 흩어진 서글픈 뼈는 흙투성이가 되어 있는 것만 아니다. 그들의 입은 아직도 마른 흙덩이를 물고 철의 바다처럼 부들부들 떨면서 높게 치켜올린 주먹으로 죽음에 항거하고 있는 것이다. 수없이 많이 쓰러진 육체로부터 불굴의 생명이 하나 태어난다. 어머니들이여, 자식들이여, 깃발이여, 생명처럼 살아있는 오직 하나의 육체가 죽음의 눈을 가진 얼굴이 어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그의 칼은 지상의 희망으로 부풀어 있다. 그러니 벗어다오. 당신들의 검은 상복을 벗어다오. 당신들의 모든 눈물을 하나로 뭉쳐다오. 그 눈물이 금속의 탄환이 될 때까지. 그때 가서 우리들은 밤이고 낮이고 두들겨 패자. 그때 가서 우리들은 밤이고 낮이고 짓밟아 대자. 그때 가서 우리들은 밤이고 낮이고 침을 뱉어주자. 증오의 문짝이 넘어질 때까지. 네, 죽은 의용병의 어머니들이 바치는 노래 중에서 부분을 봤습니다. 이 전체를 보면 더욱 좋을 텐데 네. 전체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독자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네. 이 눈에 딱 잡히는 직구가 있습니다. 네. 네. 어머니들이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탄환이 될 때까지. 이런 부분들이 이 시적 표현도 그렇고요. 칠레가 겪어왔던 고통스러운 역사에서 이 식민지 지배자들, 이를테면은 그 스페인 식민지 지배자들의 품에서 자랐던 세력, 그리고 미 제국주의와 결탁해 살았던 자들, 칠레 민중들을 억압했던 자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과 싸웠던 이 칠레 민중들에 바치는 시고요. 그리고 싸우는 과정에서 수없이 생명을 잃어했던 그 의용병들의 어머니들에게 바치는 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 하면은 이게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기 쉽습니다. 네. 이 브라질이고 볼리비아고 콜롬비아고 멕시코고 이렇게 칠레고 아르헨티나. 근데 다 색깔이 다르고요. 역사적 궤적도 다릅니다. 초기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식민지였습니다만은 19세기
초, 중반 다 독립을 했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또 미국과의 관계가 참 어렵게 진행됐습니다. 이 네. 미국의 뒷마당으로서 정말 많은 고통을 당했죠. 무슨 살만하면 다 미국이 개입해서 역사를 완전히 이 분탕질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미 좌파들의 뭐랄까 미국에 대한 적개심, 증오 이런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북한도 예의가 아닐 텐입니다만은 음. 요즘 보건대 참 미국 대단합니다. 그 군부 세력들 총동원해서 인도태평양 사령관부터 국방부 장관까지 총동원해서 이 지소미아 압력 넣고 방위비 더 뜯어내려고 큰 소리 치는 거 보십시오. 참 추합니다. 네, 예. 양아치예요, 양아치. 양아치도 요즘 안 그래요. 아, 그래요? 큰일 날 양아치께 소리 하지 제가 마십시오. 심심한 사죄의 뜻을 그러니까요. 밝힙니다. 예. 잘못하셨어요. 예. 요즘도 양아치가 그렇게 하면 양아치계에 살아나지 못한다고 네, 제가 네. 들었습니다. 큰 잘못을 했습니다. 예. 큰일 납니다. 네. 저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 남미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갖는 그 생각들은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남한에 사는 우리로서는.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한번 특집으로 제가 두세 번 이 미국을 얘기할 생각입니다만은 이 남미에서 이 미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또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친미파들이 남미의 역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칠레가 대표 잘 보여주죠. 이 아엔데가 어렵게 70년에 민주정부를 수립했을 때 미국의 CIA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죠. 3년 후에 바로 뒤집었고 칠레를 또 엉망진창의 독재 국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 후 17년 동안 또 그 후로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은 칠레 민중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까지도 그렇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네. 좀 더 보겠습니다. 네. 가인인 나는 헤매 다녔다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시인 네루다의 심경을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가인은 노래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노래가 짜 사람인 자입니다. 가인인 나는 헤매 다녔다. 유럽의 포도밭 속을, 나는 바람 속을 헤매 다녔다. 아시아의 바람 속을. 생활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생활 그 자체를, 이 지상의 즐거움이나 아름다운 평화를 헤매면서 나는 땄다. 그렇다 따면서 걸었던 것이다. 이 나라에서 저 나라에서 나는 노래 속에서 노래했다. 바람과 같은 자유스러움과 포도밭 속의 평화스러움을. 사람들은 서로 증오하고 있는 것 같았다. 똑같은 밤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는데, 그리고 빛은,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빛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다. 세계의 빛은. 나는 이 집 저 집으로 들어가 봤다. 그들은 각각의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그들은 공장에서 돌아왔다. 그들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다. 모두가 똑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빛 쪽으로 눈을 향하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길을 찾고 있었다. 모두가 똑같은 한 개의 입으로 노래하고 있었다. 봄을 향해 노래하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이 내가 포도밭과 바람 속을 가장 좋은 것을 따면서 걸었던 이유인 것이다. 자, 이제는 나의 노래를 들을 차례다. 네, 시인인 내가 유럽과 아시아를 다니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게 무엇이었는지 바로 평화였다는 것이죠. 네. 지상의 즐거움과 평화였다는 것. 칠레의 민중들의 고통을 노래하는 동시에 세계 시민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게 무엇인지를 얘기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위대한 시인인 이유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루다는 읽을 때마다 정말 다른 의미로 와닿기도 하고요. 네. 간절하게 스페인어를 잘 배워서 원어로 읽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외국 시인이 있으면은 그 외국 시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 그 외국어를 배운다는 사람들이 있죠. 김용민 라이브 KBS 1라디오에 홍콩 시민 한 분이 이제 출연하시는데요. 그래요? 이분 같은 경우 한국의 가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국말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그런 경우 많죠. 특히 네. 한류나 한류 중에서 케이팝이나 네. 드라마를 좋아해서 한국어 배우겠다는 사람 아주 많아요. 그리고 네. 또 다른 좀 의식이 있는 깨어있는 세계 시민들 중에서는 좀 한국 민주화 운동을 참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한국 민중가요를 배우는 사람들도 많고요. 뭐 케이팝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한국 민주주의 운동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이미 그렇습니다. 이미. 네.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리스의 역사학자죠. 조지 카치아피카스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비롯해서 한국의 민주주의 운동사를 연구하면서 세계 민주주의 운동의 하나의 귀감으로서 한국의 현대사를 자리매김하기도 하죠. 그런 점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걸 떠올리면서 우리가 지금 조금 멈칫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다시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정말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이 칠레를 보면서 또 네루다의 시를 읽으면서 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 PD께서 앙코를 하기 전에 제가 스스로 앙코를 하고 예. 마지막 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유원일입니다. 유원일. 네, 유원일이가 있는데요. 예. 이 중에서 유원일입니다. 정말 격렬한 시들이 많은데 예.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나는 남기고 가겠소. 동산과 탄광과 초석 공장의 노동조합에 이슬라 네그라의 바닷가에 있는 나의 집을 도끼와 배신자들에 의해 마구 짓밟혀 신성한 피가 더럽혀지고 용암처럼 낭비된 내 조국의 학대받는 자식들이 그곳에서 몸을 쉴 수 있도록 나의 집에 감돌고 있었던 청순한 사랑 속에 병든 사람들이 몸을 눕히고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나의 테이블에 앉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나의 침대에서 잠들 수 있도록 형제여 이것이 나의 집이요 자 안으로 들어오시오. 해변의 초목과 별과 같은 돌집으로 나는 가난과 싸우면서 이 집을 지었다오. 조개껍질 속에서 바다의 음향이 태어나듯이 이곳의 내 창가에서 태어난 노랫소리는 한없이 커져갈 것이요. 나의 터무니없이 큰 지도 위에서 그 범위를 넓혀가면서 자 와주시오. 무더운 한대로부터 증오의 굴을 파고 들어가서 유황 냄새가 나는 바람이 부는 갱도로부터 자 이곳에서 맛을 보시오. 내가 남겨두고 가는 평화를 나의 태평양의 이 광대한 물을 유원 1이었습니다. 이 낭독으로 제대로 와 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활자로 다시 보시면서 들으시면은 잘 와닿을 줄 압니다. 네. 이 시에서 얘기하는 동산은 구리산을 얘기하고요. 초석 공장은 그 초석 공장입니다. 그 화학약품을 제조하는 데 쓴 초석 공장. 그리고 이슬라 네그라는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에 나왔던 그 동네, 마을 동네 이름이죠. 검은 섬이라는. 그런 곳에 나는 모든 사람들이 머물러 있도록 그곳을 남겨두고 떠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그 노래가 오래오래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자신이 죽은 뒤에도 이곳을 사랑했던 시는 살아남을 것이라는 이 유언으로 저한테는 들립니다. 예. 아유, 참 간단치 않습니다. 네루다의 시. 또한 이를 번역한 김남주의 마음은 마치 자기가 쓴 것처럼 절절한 자기 감동이 개입돼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너무 좋은 시 소개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네, 뭐 번역의 정확성은 제가 판단할 힘이 없습니다만은 그 정확성보다는 감옥에서 네루다를 번역하면서 지옥의 시간을 견뎠을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날카롭게 벼렸을 그 김남주를 생각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시간 있는 금요일 좋은 작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